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냥입니다. 겸사겸사 내친 김에 또 짧게 하나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팟캐스트 플랫폼별 청취자분들의 분포나 통계 자료를 좀 확인해보면 연령층과 성별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이 중에 프리랜서 개발자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정규직으로도 들어갔다가 겸업도 했다가 그러고 있는데요. 프리랜서 개발자 여러분, 5월이 왔습니다. 사실 이 방송이 올라갈 때쯤이면 아마 이미 5월 2주차를 넘어가고 있을 것 같은데요. 프리랜서의 연말정산이라고 불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왔습니다. 아마 홈택스로 직접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세무사분들에게 신고 대행을 맡기실 텐데요. 온라인에서 가끔 홈택스로 직접 하시는 분들 글을 보고 저도 직접 해볼까 싶어서 시도해본 적이 있긴 한데요. 솔직히 포기했습니다. 귀찮아서 못하겠어요. 저는 소득 종류 잡히는 게 한 해 최소 서너 개, 많을 때는 8, 9개가 넘게 잡힐 때도 있다 보니까 그냥 매년 세무사 쪽에 맡겨서 합니다. 그래서 돈이 좀 들긴 하지만 귀차니즘을 이겨내고 그나마 간단하고 저렴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빨리 처리해버리고 잊어버리기 위해서 제가 해오고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늘 그렇듯이 이런 건 알고 나면 별거 없긴 한데요. 또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카이브를 해둔다는 느낌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이번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종소세 신고 자체는 대부분 익숙하신 내용일 것 같고요. 필요 없으신 분들은 그다지 관심이 없는 분야실 테니까 빠르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종소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대행하실 거라면 준비하실 게 몇 개 있는데요. 거기서 가장 중요하고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하는 첫 번째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입니다. 이게 있어야 세무사 쪽에 종소세 신고 수임료나 필요한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없이 세무사 쪽에 연락부터 하시면 또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써야 하거든요. 홈택스 알고 계시죠? 홈택스를 검색하시고 들어가셔서 홈택스 메인 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신고 납부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뉴에 마우스를 오버해 보시면 좌측에 세금 신고란이 나타나는데요. 아래쪽에 종합소득세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를 눌러서 들어가고요. 그러면 상단에 신고 내역 조회 혹은 오른쪽에 신고 도움 서비스 버튼을 누르시면 신고 및 기장 의무 안내 팝업창이 뜹니다. 미리 로그인을 해 놓으셨으면 바로 뜨실 거고요. 로그인을 안 하셨으면 여기서 로그인 요청을 할 겁니다. 신고 및 기장 의무 안내 팝업창이 뜨면 맨 아래쪽에 출력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 팝업창이 뜨는데요. 위쪽에 인쇄 아이콘을 누르시면 인쇄 화면이 나옵니다. 인쇄 화면 상에서는 인쇄 방식 옵션이 HTML로 나와 있을 텐데요. 어차피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단 그걸로 하고요. 전체 페이지 옵션 선택되어 있는 거 그대로 놔두시고 인쇄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쇄창이 뜨면 대상이라는 메뉴에서 PDF로 저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하신 PDF 파일이 세무사분께 제일 먼저 드려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간편장부, 단순경 비율, 복식 구기 의무자 이런 여러가지 분류가 있는데 해당되는 부분에 따라서 종소세 신고 대행 수임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제일 먼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음성으로 무슨 메뉴 들어가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려도 막상 하면 어려우니까요. 인터넷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라고 검색하시면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잘 알려주는 곳이 많으니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홈택스 접속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세무사분들이 접속하실 수 있게 아이디 비밀번호를 텍스트 파일에 메모해 두시면 됩니다. 제 경우는요, 비밀번호 노출되는 게 좀 꺼려지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씁니다. 그러면 홈택스에서 임시 비밀번호를 보내주는데요. 이걸 받아놓고요. 근데 이 임시 비밀번호로 처음 로그인을 하면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임시 비밀번호가 홈택스의 비밀번호 정책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발급받은 임시 비밀번호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에 맞게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에 세무사분께 드립니다.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해 두시면 되는데요. 제 경우는 아무래도 프리랜서로 움직일 때 계약서를 쓰거나 이렇게 종소세 신고할 때처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어서 스캔본을 따로 준비해 두고 필요할 때 바로 인쇄하거나 보냅니다. 네 번째, 연락받으실 연락처,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또 텍스트 파일에 메모해 둡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종소세를 신고 완료한 후에 환급금이 있을 때요, 환급을 받으실 은행 계좌 정보도 텍스트 파일에 메모해둡니다. 보통 종소세 신고 후 환급금은 6월 말에서 7월 초쯤에 들어옵니다. 근로소득, 부양가족 관련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 기부금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서 같은 것도 해당되시면 준비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두면 세무사분과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관련 이야기를 할 때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요. 아마 저에게 성냥님
성냥님은 종소세 신고 어느 세무서에 맡기시나요? 괜찮은 데 있으시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작년에 했던 데는 비싸기만 하고 별로라서 라고 물어보실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저도 예전에는 주변에 이렇게 매년 5월마다 주변에 물어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개발자 커뮤니티에 5월이 되면 갑자기 등장하시는 세무사분들 글을 보고 컨택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몇 년 전부터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종소세 신고 대행 자체가 뭔가 잘못되었을 때 그다지 세무사분들 쪽에서 책임을 져주실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예전에 뭐 이런 세무사고가 몇 번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환급 금액은 이제 크게 신경 안 쓰고요. 그냥 저렴하게 빨리 하고 신경 끄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거 돈이 엄청 큰 것도 아닌 거 좀 더 받으려고 시간 쓰는 것보다 그냥 좀 저렴하게 빨리 처리하고 그 시간에 제 할 일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특정 사이트나 서비스명을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요. 그 외에 요새 프리랜서 마켓, 재능 마켓, 재능거래 마켓 같은 중개 플랫폼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종합소득세나 종소세로 검색을 해보시면 세무사분들이 몇 페이지 단위로 쫙 나올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이는 각 세무사분들이 올려놓으신 금액은 그냥 등록만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의 경우는요, 신고 분류나 소득 금액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수입료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켓 서비스에 등록된 상품의 가격만으로 저렴하다라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준비해 두시라고 말씀해 드렸던 것들 기억나시나요? 제일 처음 준비하시라고 했던 거, 홈택스 들어가서 PDF 받으신 거 있죠.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 요거를요 그런 서비스들에서 세무사분들께 문의를 넣으시면서 첨부해서 드리세요. 그러면서 종소세 신고 대행 수입료, 수수료, 요금, 가격 아무렇게나 표현하셔도 됩니다. 얼마 정도 드리면 되는지 같이 한번 물어보세요. 제 경우는 보통 괜찮아 보이는 7, 8분 정도에게 한 번에 동시에 문의 드려봅니다. 그런 중개 플랫폼을 쓰면 굳이 전화하고 문자 주고받고 하지 않아도 돼서 편합니다.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각 세무사분들 경력이나 소개란만 잘 확인하시고 괜찮아 보이는 분들 여러분에게 막 보내세요. 개발자도 줄 세워놓고 채로 걸러내듯 속간해서 쓰는 이 세상에 우리라고 그러지 말란 법 없죠. 적극적으로 좋은 상품 고르시고 판매자와 딜하십시오. 자, 그렇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와 문의를 잘 보내셨으면 잠깐 화장실을 다녀옵시다. 손을 한번 깨끗이 씻고요. 물이나 차도 한 잔 새로 떠오시고요. 창밖에 하늘도 잠깐 한번 봐주세요. 아주 먼 거리를 보는 게 눈 건강에 좋다고 어디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 눈여겨보셨던 기술책도 새로 나온 게 있나 하고 온라인 서점에서 잠깐 찾아보세요. 흡연자분들은 담배 하나 태우고 오셔도 됩니다. 아니면 잠깐 바람 쐬고 오셔도 돼요. 한 15분에서 20분 언저리, 좀 더 여유있게 한다고 하셔도 가능한 한 30분 언저리 안쯤 되는 애매한 시간을 잠깐 기다려주세요. 자, 그렇게 다녀오시면 문의드렸던 분들의 절반 이상이 가격 제시해 주시면서 바로 답을 주셨을 겁니다. 5월 종소세 신고 기간은 세무사분들도 진짜 일이 터져나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 다 기다리셔도 되는데요. 저는 보통 답을 빨리 주신 분들한테 맡기는 편입니다. 그 다음 세무사분들께서 답변 주신 내용과 수입료 등을 확인하시고 가장 괜찮아 보이는 분으로 결정을 하시고요. 세무사분께 뭐 제공해 드려야 되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마 서비스 플랫폼 따라 결제 시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보통 이쯤에는 중개 플랫폼을 통한 결제 자체는 이미 끝나셨을 겁니다. 그럼 아까 준비하셨던,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 이후에 준비했던 것들 있죠? 홈택스 접속 정보, 신분증 사본, 연락처, 환급받을 계좌번호, 이걸 기본적으로 요청을 하실 테니까요. 따로 메모해둔 건 문서 파일로 저장하거나 채팅, 쪽지, 메일 등으로 전달하시고 필요한 파일들은 첨부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기부내역, 근로소득이나 필요한 거 빠진 거 놓쳤거나 하는 다른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세무사분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것까지 다 챙겨서 주시고 끝내시면 됩니다. 의외로 금방 끝납니다. 저는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 보통 1시간 안에 다 끝냈던 것 같습니다. 귀찮은 건 빨리 끝내버리고 할 거 하는 게 속 편하더라고요. 프리랜서 개발자분들 많이들 바쁘시죠? 이게 참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맞다, 종소세 신고해야지 하고 정신 차릴 쯤이면 5월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쯤에는
세무서 쪽도 종소세 신고 대행 주문이 폭주해서 밤새도록 달리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거래를 안 받으시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야 제2의 월급, 가족 몰래 받는 5월의 비상금이란 말도 있었지만요. 나중에 괜히 문제될지도 모르니까요. 환급금 금액 자체에 너무 예민하지는 마시고요. 그걸로 소고기 사 먹을 생각 그만하시고요. 저처럼 빨리빨리 적당히 저렴하게 돈 쓰고 처리하는 게 낫겠다 싶으신 분은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루지 마시고요. 생각난 김에 후딱 처리하시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짧게 생각난 김에 하나 올렸는데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